콜드체인에 대해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공급을 앞두고 콜드체인을 준비하는 한국 제약기업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백신은 2월달부터 들어오죠. 근데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콜드체인을 준비한다는 기사인데, 콜드체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을 통해서 백신이 수입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사에서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까지 이 백신이 상하지 않게 그 백신의 적정 온도를 통해서 운반하는 기술을 바로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식약처에 나온 콜드체인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가형 같은 경우는 철제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 상자에 5시간에서 6시간 10도 이하의 온도가 유지되어 있는 시간을 유지하면 가형이고요. 나형 같은 경우는 10시간에서 11시간, 그리고 다형 같은 경우는 황냉간제나 이제 얼음덩어리, 드라이아이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넣어서 거의 하루 종일 이 백신이 상하지 않고 같은 품질을 통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한번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콜드체인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같은 종목들을 따로 분류해 두세요. 여러분들 콜드체인 그래서 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게 다 똑같은 성격의 유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세부 유형으로 나뉘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한다면 훨씬 더 수익을 내고 내가 그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요, 아이큐가 그때 생돈맞게 이 정관을 변경한다고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모더나 부분을 아이큐가 맡을 거라고 그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생뚱맞았어요. 아이큐가 모더나를? 얘네는 임상하는 회사인데 지금 뭐 콜드체인 관련 기술도 없는데 얘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라고 봤더니요, 지금 이 콜드체인을 하는 이 브린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성격이 뭐냐, 바로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어떤 회사냐면 우리 레모나 아시죠? 레모나 만드는 회사인데 바로 얘네도 똑같이 한올TL이라는 콜드체인 솔루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와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MOU는 구속력이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구분을 따진다면 당연히 아이큐어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얘네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얘네 MOU니까 이건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 두 기업은 같은 성격이다. 아이큐어는 시가총액 4,700억이고 경남제약은 1,4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종목의 차트를 볼 때요, 아이큐어는 4,700억인데 경남제약은 좀 3분의 1 정도는 싸네, 그럼 요걸 좀 매수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넘어가 보면 아이텍,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텍이 반도체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송정약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콜드체인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1226억이에요 굉장히 싸죠. 근데 이 종목이요, 지금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텍이요, 송정약품 회계법인 실사와 기업가치평가를 마친 후 지분 25%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 투자 유치를 통한 지분 53% 확보와 함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지분을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스토리가 어딨죠? 바로 SK입니다. SK는 올해 초 한국 초저온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콜드체인 물류업체 베스타 슈퍼프리즈에 2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지분 20%를 확보해 2대 주주에 등극한 바 있다. 시가총액을 하면 이건 조단이니까 비교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성격이 같으니까 우리는 아이텍과 SK를 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큐어가 경남제약을 같은 바구니에 넣어놔서 4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콜드체인이 다 똑같아가 해서 이걸 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타기로 세분화를 해서요, 내가 트레이딩할 때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막 종목이 급등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이거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세분하게 분류를 해두면요, 훨씬 더 트레이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과학 아시죠? 초저온 냉동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보면 과학이니까 뭔가 화학회사가 이럴 줄 알지만 얘네가 지금요, 초저온 냉동고를 개발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95도까지도 냉동고가 개발되어 있어요. 95도면 어디죠? 화이자가 만약 70도잖아요. 모더나 몇 도죠? 영하 20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화이자든 모더나든 한마디로 이네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게 대한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얘네와 똑같은 성격의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일신바이오예요. 일신바이오 보면 어떻게 나오죠? 초저온 냉동고 개발사 국책과제 선정. 근데 이게 올해 선정된 게 아니라 이게 2015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아무튼 과거에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꽤 그 전부터 콜드체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바이오도 이런 뜨내기 잡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밀접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도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테마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낙연 테마주라고 하면 이낙연이랑 사진 한 방 찍으면 이낙연 테마주 이런 게 묶이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잡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 일신바이오도 만약에 그런 류였다면 저는 보지도 않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화이자나 지금 모더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걸 볼 때 그 냉동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일신바이오 대한과학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도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한과학이 지금 27,000원입니다. 부담되실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요, 1,500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신바이오는 7,900원 더 싸죠. 근데 얘네 시가총액이 3,400억이에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주식을 하려고요. 근데 대한과학이 오늘 막 요동칩니다. 근데 일신바이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둘 다 냉동고 관련 똑같은 성격이죠.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되는 거 빠르게 판단하고 테마 강도를 체크했을 때 일신바이오가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일신바이오만 매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6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씩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이야 여유가 있지만 종목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항상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단타 시대도 꼭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한가과 일신바이오 보자고요. 지금 이게 한 10,000원 정도인데 지금 고점 찍었다 20,000원,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일신바이오는 얼마인가요? 이것도 지금 한 5,000원, 4,000원 있다가 고점 찍고 7,900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2배 정도 오른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걸 보면 2배나 올랐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반영됐다 빠졌으니까 조금 부담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써가지고 있는지 참고하면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을 키는데 도움은 돼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캐리어 글로벌입니다. 얘네도 지금 냉동 박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건 시가총액은 뭐 150가 넘어서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지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지금 보실까요? 2배나 넘게 올랐죠. 그리고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어디냐? 냉동고 만드는 회사예요.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 똑같은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볼까요? 거의 2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가 뭐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나오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지금 글로벌에서도 2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지금 모더나가 오지는 않았죠. 기대감이 상존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할 준비를 세팅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가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맨날 중장기적으로만 투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서 단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콜드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미를 볼 준비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옥석을 가려봅시다. 지금까지 소개한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재미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급등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옥석을 가려봐야죠. 이런 거 보려고 제 방송 들은 거 아니시겠어요? 자, 옥석을 가려면 저는 이 시각처의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저는 신문기사에서만 보고 남들이 말하는 대장주를 전 대장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분석해서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가장 큰 확률에 있는 기업을 저는 제가 답을 내리고 그 종목을 저는 대장주라고 해요. 기존의 시각처가 이제 콜드체인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죠? 개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바뀐 건데 뭐가 바뀌었냐고 한다면요, 온도 기록 장치는 이미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신설된 게 뭡니까? 정기적으로 검 교정 및 교정 기록을 보관하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기록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료들이 보관되는 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송 관리 강화, 이 부분을 보면요, 근데 개선된 부분이 뭡니까? 수송 설비, 수송 용기나 냉장 내동 차량의 사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신설. 이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수송 설비 내부에 온도 기록 장치 설치 및 기록 보관 2년, 그리고 수송 설비 외부에 온도계 설치, 그리고 설치된 온도 기록 장치 정기적 검교정 및 교정 기록 보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초보배에서 김상신이 정답. 그렇죠, 온도. 온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외부에 온도계 설치, 온도 기록 장치 설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부에도 온도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외부에도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외부와 내부에 있는 온도계가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교정 기록이 보관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한마디로 콜드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온도를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개선된 것들이 발표됐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독감 때 한번 그런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온도 이 단어를 기억해 봅시다. 어떤 종목이 대장일까? 녹십자 랩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셨겠지만 저는 그때도 녹십자 랩셀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였나요? 녹십자가 지금 5억 도주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더나나 화이자에 있어서도 같은 협회에 갈 때다 보니까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콜드체인은 녹십자 랩셀한테 물량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오늘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회사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도 기반의 스마트 태그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운송 과정 중 검체 및 혈액팩의 온도, 위치, 진동 등을 실시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의 운송 시스템은 항원 항습 충격 검사, 전자파 적합성 인증, 통신사 IoT, IATA 정연 자격을 획득해낸 녹십자 랩셀이 식약처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도 부분을 얘네는 스마트 태그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지금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직접적으로 수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왠지 기억나시나요? 백신 같은 거 날리면 아무 비행기나 나르는 게 아니라 이 IATA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글로벌 항공 화물에 갈 때는 항공사가 18개밖에 없다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서 이 기업들이 수혜가 받을 거라고 했죠. 근데 이 녹시자 레셀이요, IATA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것도요 2015년도와 2017년도에 이미 획득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런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인천공항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이런 창고에 쌓여 있겠죠. 콜드체인 기술인데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운반해야 됩니다. 누가 운반할까요? 운반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식약처에서 지금 개선된 부분을 지금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이 녹시자 레셀,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콜드체인에서는 당연하게 녹십자 후강을 해서 녹시자 레셀이 물량을 받을 것도 당연한데, 녹십자의 후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녹십자가 만약에 수주가 안 나오더라도 정부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아시아나경제 단독은 뭐였죠? 녹십자가 정부가 계약을 맺은 거 별개로 따로 맺었죠. 그러면 그거는 녹십자 레슨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어쨌든 녹십자가 모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계약을 맺은 2천만 명 분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녹십자 레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볼 때. 녹십자가 그 수주를 못 하더라도요, 원액은 그냥 론자가 그대로 하더라도, 그리고 카탈런트가 필피니시 그대로 한 거로 오더라도 어쨌든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어 나를 게 녹십자 레슨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이 녹시자 랩셀, 콜드체인 중에는 이 종목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녹시자 랩셀의 홈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 핸들링 품목이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백신, 국내 운송, 해외 운송 다 됩니다. 포장, 보관, 통, 의료 서비스 분야까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를 한번 볼까요? 냉장, 바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죠. 냉동, 마이너스 20도가 어디죠? 모더나죠. 마이너스 70도가 어디죠? 화이자죠. 녹시자 레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녹시자 랩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보다도요, 이 녹십자 형제를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녹시자 레셀 부담되시죠? 근데 제 전 영상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제가 녹시자와 녹시자 레셀을 다 같이 말씀드렸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녹시자 레셀을 사야 돼요? 녹시자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무래도 이 절대 가격이 싼 게 더 변동성이 있다. 오르면 더 오르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해서 정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 못 보거나 좀 많이 바쁘거나 그러면 좀 이런 무거운 종목을 사서 좀 느긋하게 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장중에도 조금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가격이 싼 게 조금 더 변동성을 주니까 이 녹시자 레셀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10월 23일에 뭡니까? 녹십자가 CPR 통해서 5억 도즈가 나온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는 주가를 추적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대략 5천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9,720억입니다. 거의 2배 올랐죠. 한번 볼까요? 녹십자는 40만 6천원입니다. 근데 이때 시가총액이 3조였어요. 지금 얼마인가요? 4조 7,447억. 퍼센트로 따지면 50%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더 많이 오른 거죠. 이건 지금 100% 올랐고 이건 50%밖에 안 오른 거니까 지금 이게 50%나 더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종목이 똑같습니다. 절대 가격이 싼 게 더 많이 올라요. 왜? 개미들이 이런 종목을 사니까. 녹십자 한 주 살 바엔요, 사람들이 한 주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녹십자 리셋 4주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아까 필피니시 공정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정부 계약과는 별개로 단독 기사로 아시아나경제에서 수주가 났다고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수주한 2천만 회 정도도 지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필피니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도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든 안에 제약사 자율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녹시자 랩셀에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녹시자 랩셀은 재료가 이미 노출됐습니다. 재료가 노출됐지만 아직도 남은 재료가 너무 많아요. 뭡니까? 정부발 CMO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주가만 보면 2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시가총액 1조입니다. 저는 1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볼 때. 지금 이렇게 장도 좋고 기대감이 너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때, 지금 이 녹십자 SM만큼 합리적으로 이런 기대감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없습니다. 제가 그때 SK케미칼 과거 제넥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와, 이 종목이 지금은 제일 좋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녹시자와 녹시자 랩셀만큼 더한 종목은 없다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쓰는 것들은 목표가는 없죠.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 가격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시자 랩셀은 매우 마음이 끌린다. 그러면 방금 저한테 이런 질문 해주셨죠. 동아소시홀딩스는 어떤가요? 질문해 주셨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아소시홀딩스도 우리가 꼭 체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잡주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 화두 연관 회사를 주목한다고 합니다.
제약사 중 동아소시오홀딩스와 녹십자가 강점이 있다라고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딱 기사를 보고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한마디로 비행기로 수입을 하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행기가 수입하면 어디 가나요? 그럼 이제 인천공항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그런 항공 창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누군가 와서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기사의 의도는 뭐냐?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업 중 가장 유력한 게 어디다? 동아소시홀딩스와 GC 녹십자라고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 콜드체인 기술을 갖춰 백신을 중간 유통할 수 있는 운송업체로는 동아제약 그룹의 동아소시홀딩스의 의약품 물류 전문 자회사 용마로지스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마로지스 들어보셨어요? 놀랍게도 이 회사가요 지금 보시면요 2018년도 기준 용마로지스가요 의약품 운송 국내 점유율 60%를 기록했고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0%에 달할 걸 추정한대요. 한마디로요 지금 이 항공에서 백신이 도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국내에서 1등 업체가 용마로지스라는 겁니다. 무려 점유율이 70%예요. 거의 독점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 회사는 상장돼 있지 않죠.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동아소시오홀딩스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용마로지스는 전문적인 백신 운송 관련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을 받습니다. 운송 전 특수 포장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항온 항습 설비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때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성물류센터에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정원 배송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아소시홀딩스가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요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의 용마로지스가 이 백신을 실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기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바이오 애널리스트 중에 이 허혜민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혜민 씨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말했냐면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매우 엄격하다. 모더나는 영하 2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죠.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중앙 처리 방식으로 배포할지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용마로지스의 수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CEO와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 정부가 지금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약사, 그러니까 아까 녹시자 SL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에 맡겨서 걔네가 뛰어들어서 어떤 가격적이나 유통망 이런 거 어필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딱 봤을 때 녹십자, 용마로지스 너네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점 찍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이 의약품을 실현하는 1등 업체가 용마로지스가 1등이고 이거에 대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동아소시홀딩스니까 지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을요 그냥 어떤 잡주와 여러분들 동일선상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가장 수혜라는 실체를 본다면 그 실체와 가장 맞닿은 종목을 지금 동아소시홀딩스와 GC 녹시자 랩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바로 이게 동아소시홀딩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용마로지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65% 갖고 있죠. 거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ST팜도 지분을 32.68%를 갖고 있어요. 근데 ST팜은 뭐죠? 아까 백신에 대한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봤죠. 우리 기사를 봤죠. 그런데 얘네는 뭐죠? RNA 원료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 2만회 분이지만 상반기 내에 공장을 증설해서 20만회 분까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ST팜도 좋게 보는 분들 많을 건데 당연합니다. 지금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럼 뭡니까? 내가 ST팜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콜드체인에서 수혜가 나올 거라고 한다면 동아소시홀딩스 사는 게 이 두 종목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당장 지금 관심 종목에 추려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동아소시홀딩스의 시가총액을 한번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10월 23일은 무슨 날이죠? 바로 녹십자가 5억 도주의 수주가 나온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기준선으로 삼았어요. 왜? 그 전까지는 콜드체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가 1도 없었죠. 수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녹십자가 5억 도주라는 계약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콜드체인을 누가 할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우리한테 테마를 형성해준 게 바로 녹십자예요. 근데 제가 녹십자 레셀이 가장 당연히 모기업이니까 얘네한테 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는 동아소시홀딩스를 놓칠 수 없어요. 왜? 아까 위에 보셨지만 녹십자 SR은 뭐냐면 정부와는 별개로 지금 아시아경제에서 보셨지만 단독으로 녹십자가 지금 모더나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콜드체인은 녹십자 SR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건 뭐죠? 지금 정부가 2천만 회치를 계약을 맺었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계약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CEO가 문재인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랬잖아요. 너네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 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약사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동아소시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어떤 기업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얘네가 지금 그런 운송 부분에 있어서 1등이니까 얘네가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동아소시홀딩스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녹십자 레셀가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0월 23일 시가총액 7,300억 지금 7,540억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녹시자 레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100%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 동아소시홀딩스도 여러분들이 녹시자 레스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은 성격의 유형이에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이게 1등주는 팩트예요. 이게 2등입니다.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녹시자 레스 막 오릅니다. 근데 동아소시홀딩스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거 겁내지 말자고요. 왜? 정부에서 모더나 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동아소시홀딩스와 녹시자 레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검토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격적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이 두 종목 모두 고